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리고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한 부의 털이 휘어졌고 한 부가 피부보다 우목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한 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레위기 13장에서 14장은 인간 사물의 표피에 나타나는 악성 번식의 진단과 그것의 처리 방식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13장은 이 표피의 부정결에 대한 난해한 증상들로 14장은 그것들의 복잡한 정결 절차로 채워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나병, 문둥병으로 번역되어 온 단어는 히브리어 짜라트입니다. 원래 헬라어 레프라는 나병이 아닌 다양한 피부병에 대한 총칭이었는데 근대에 와서 이것이 나병으로 지칭하는 전문용어로 자리 잡아 이런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이 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거하기 위해 이 병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 한센병이라고 칭합니다. 따라서 짜라트의 번역인 문둥병 혹은 나병은 잘못된 해석이기도 합니다. 증상 측면에서 볼 때 세 가지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히브리어 짜라트는 문둥병 나병으로 번역되었는데 사실은 벽이나 물건의 표면에 번지는 악성 곰팡이도 짜라트로 선언됩니다. 그런데 벽이 문둥병에 걸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짜라트에 대해 문둥병 또는 나병으로 번역은 적절치 않습니다. 둘째, 사람의 피부에 발생하는 짜라트의 증상을 볼 때 오히려 나병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심지어 불에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람의 피부에 나타난 짜라트는 매우 다양한 양상의 피부병들을 포함합니다. 짜라트로 분류된 피부 질환은 라피들에 따라 16종, 36종 혹은 72종으로 다양합니다. 대체로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일어나며 피부 발진으로 붉게 부풀러 오른 종기, 전염성이 있는 피부 발진, 머리털이 빠지며 생기는 머리의 피부염을 비롯하여 아마 나병을 포함할 수도 있는 포괄적이고 심각한 피부 질환들입니다. 이것은 만성 피부라기보다 대체로 갑자기 발생한 특징을 갖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피부 짜라트는 문둥병보다 악성 피부병이 더 나은 번역입니다. 셋째, 짜라트는 의학적 관점의 질병을 넘어선 제의적 관점의 부정결입니다. 제사장은 전문 의료인이거나 보건요원은 아니지만 훈련된 기본적 의학 지식을 가지고 짜라트 여부를 판정했을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은 의학적 관점을 포함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더 포괄적인 제의적 관점에서 판정을 내립니다. 즉, 몸을 둘러싼 피부의 무질서하고 비정상적인 상태가 짜라트입니다. 따라서 짜라트는 궁극적으로 나병이나 특정 피부병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넘어선 제의적 판단의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피부병이 아닌 전염성이 없는 하상에 대한 피부 감염도 짜라트로 선언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짜라트는 나병이 아니라 여러 증상으로 표피에 퍼지는 심각한 번식 현상, 즉 악성 피부 질환 혹은 건물이나 물건 표면의 악성 곰팡이를 지칭하는 포괄적 용어입니다. 다만 여기서 편의상 사람의 피부에 대해서는 나병을, 건물과 물건의 표면에 대해서는 악성 곰팡이로 표현하고 있으며 둘 다를 공통적으로 표현할 때는 악성 번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나병이라는 단어를 한센병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피부에 발생하는 나병의 증상에 대한 히브리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병인지 랍비들도 의견이 분분하며 피부 전문의 의학적 판단으로도 변명을 알아내기는 현재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석가들마다 나병 증상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한글 성경을 포함한 번역 성경들도 용어가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정확히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그것이 주는 제의적, 신학적 의미를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3절에서 보듯이 나병 의심 환자가 나타나면 제사장이 진단하고 검사하여 악성 피부병인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만일 악성으로 확진되면 그 환자는 즉각 진영 밖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나병의 첫째 증상은 피부에 무언가 일어나거나
뽀로지가 생기거나 하얀 피부 변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함부에 무언가 일어나긴 했으나 함부는 전체적으로 함몰되어 있는 특징을 보입니다. 피부에 나타난 점, 얼룩이 더 나은 번역으로 볼 수 있는데 피부에 생긴 일종의 얼룩이와 같은 하얀 피부 변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로 판단해 보건대 이미 가려움 때문에 긁어서 생살이 드러나는 것이 나병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일반 제사장들에게 그 환자를 데리고 가 진단해 봤습니다. 만일 함부에 털이 하얗게 되고 함부가 약간 함몰되어 있으면 이것은 심각한 피부 질환, 즉 짜라트입니다. 제사장은 이 사람을 부정하다고 소리쳐야 합니다.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함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함부가 옅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만일 하얀 변병이 생기긴 했지만 피부가 함몰되지 않고 털에 하얀 가루가 묻어있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를 의심한 자로 분류하여 7일 동안 격리해 놓습니다. 7일째 다시 그를 진찰했을 때 여전히 함부에 변화가 없고 피부병이 퍼지지 않으면 확진을 위해 다시 그 환자를 7일간 격리합니다. 제진을 통해 함부의 증상이 완화된 것이 보이고 색이 희미해졌으면 그것은 일반 피부병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때 제사장은 그 사람은 정결하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부정결의 상태에 놓인 것이므로 옷을 빨면 완전한 정결한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치 판정을 받은 뒤라도 다시 동일한 피부병이 발생하면 제사장에게 세 번째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일 그 피부병이 번졌으면 그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으로 최종 확진되며 제사장은 이 사람을 부정하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다음은 9절에서 17절에 있겠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함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9절에서 17절은 나병 증상을 보이는 피부병을 단번에 감별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12절에서 16절은 이상하게 읽힙니다. 나병이 전신에 퍼져 피부가 여기저기 휘어졌는데 제사장은 정결한 자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뜻 피부에 발생한 나병 증상으로 보이기에 일단 나병이라는 표현을 쓰나 실제로 나병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혼란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일종의 피부병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피박리, 즉 새로운 하얀 피부가 생기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나병의 하얀 피부는 눈이 내린 것 같으면서 털까지 하얘져 눈발처럼 흩날려 보이는 특징을 가지나 표피박리는 특징상 단순히 살갗 자체가 하얀색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이것을 구분해서 최종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나병의 대표적 증상은 5가지 정도로 나타나는데 무엇보다 피부가 군데군데 하얗게 변하는 흰색 피부 발진과 더불어 털이 휘어지기 때문에 마치 피부에 눈이 내린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증상을 요약하면 흰색 얼룩과 흰털, 피부 발진, 뾰루지, 생살, 그리고 우묵하게 들어간 피부 등입니다. 저주를 받은 미리암과 나아만에서 전형적인 나병 증상이 확인되는데 공통적으로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일단 나병 증상이 발견되면 제사장이 진단하여 악성 여부를 판정합니다. 현대의학적 방식으로는 아마 어떤 질환의 양성과 음성의 판정과 비슷할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음성 판정이 내려지면 추방은 면하고 자신의 거처에서 1년의 정결 의례로 씻어내면 되지만 악성 판정이 내려지면 추방됩니다. 일단 추방된 나병 환자라도 나중에 치유가 되었을 경우 진영 밖에서 제사장의 검사를 받고 완치 판정이 나오면 복귀 의뢰를 받습니다. 그러나 복귀 의뢰는 매우 복잡한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나병은 철저한 정화 절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들을 드러내실 때 속히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악성 전염성 피부인 짜라트와 관련된 율법 규정이었습니다. 사망의 증상을 가진 이가 생명의 하나님과 교제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인식과 무선 전염병으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사장은 피부에 이상이 있는 자가 오면 그것이 짜라트인지 확인합니다. 만일 그것으로 확인되면 부종함을 선언하고 격리해야 됩니다. 아픔을 겪더라도 전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전염성뿐 아니라 악한 죄도 신속히 퍼져 온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전염병보다 더 급속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시기를 놓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초래하지 말도록 단호히 조치하고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